에어팟 4세대에 버튼이 없어져서 당황하셨죠? 초기화 방법 알려드립니다. 뚜껑을 열었다가 닫고 20초 이후에 시도를 추천드리고 상태 표시 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케이스 앞면을 두 번씩 탭해주세요. 케이스 앞면을 두 번 탭하고 다시 두 번 탭하고 세 번째로 두 번 탭하면 초기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항상 진실된 테크와 게임의 리뷰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테크앤게임 택게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팟 4세대의 AS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에어팟 4세대 제 거에는 외관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에어팟 4세대를 애플 명동에 국내 정발 당일에 가지고 갔고 제가 국내 1호 에어팟 AS를 받은 고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애플 명동에서는 에어팟 4세대에 대한 교체 제품도 없고 수리 정책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어팟 4세대는 오늘 출시된 거다 보니까 저희한테 뭐 프로세스가 없어요. 지금 뭐 이거를 당연히 이제 교체할 수 있는 재고도 없을 뿐더러 뭐 프로세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수리센터로 보낸다거나 막 이런 메뉴 자체가 아직 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한번 수리실이랑 소통을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오늘 출시된 거다 보니까 저희한테 뭐 어떤 프로세스가 뭐 정립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정리가 된 다음에 고객한테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오늘 당장은 이걸 어떻게 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프로세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당 내용에다 잘 작성해 놓고 고객님 연락처랑 이메일 남겨놓으시면은 저희도 이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확인한 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객님. 애플에서 조회를 하면 정발 당일에 구매를 한 걸로 뜬다고 일단은 영수증과의 구매일자 매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빅카메라에서 영수증을 받아와라 라고 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애플케어에 전화를 해서 구매일자를 등록해달라고 할 때는 영수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지니어스 분들은 영수증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하는데 애플케어는 항상 제 말만 듣고 구매일자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구매일자가 매칭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 라고 애플 명동에 문의를 드렸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와라 가지고 일주일 뒤에 가지고 갔고 수리센터에 입고가 됐고 일주일 동안 수리센터에서 점검 후에 교체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던 유닛의 여기 조도 센서부터 이음새까지 금이 쭉 있었고 이쪽에도 금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으로 금이 있어서 저는 이걸 외관상 결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손톱으로 걸리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외관상 결함은 교체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애플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존 거를 며칠 써보다 보니까는 특히 오른쪽 유닛이 노래를 듣지 않고 노이즈 캔슬링만 키고 귀에 꽂은 상태에서 갑자기 전원이 뚝 꺼졌다가 다시 띠딩 하면서 페어링이 붙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얘기를 했더니 수리센터에서 전원 문제가 인정이 되어서 양쪽 다 교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경과는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거를 교체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이번에도 양쪽 유닛에 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애플 명동 1층에 있는 시연 제품 두 대와도 비교를 해봤는데 제 결론은 모든 에어팟 4세대에는 금이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애들이 있고 정말 자세히 안 봐도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는 나는 없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없다 라고 간주하고 쓰셔도 돼요. 실제로는 정말 자세히 보면 있긴 있을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근데 이거를 갖고 어차피 교환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 마음 편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조금 거슬리긴 하시겠지만 교환 대상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거는 다행히 교환받은 제품은 손톱에 걸리거나 하는 건 없고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에어팟 4세대는 이렇게 납작해진 유닛 디자인 때문에 에어팟 3세대에 비해서 귀에 꽉 들이차는 느낌이 없고 노이즈 캔슬링은 참 좋은데 고개를 움직이거나 할 때 노이즈 캔슬링이 소실되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갑자기 주변 환경이 싹 들어왔다가 싹 나가요. 근데 그것도 교체받은 제품은 조금 덜 하더라고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에어팟 4세대마다 기기 간에 개인차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제품은 조금 확정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좀 상실되는 구간이 발생을 했었는데 얘는 좀 덜하다라는 점. 그래서 한 번쯤은 애플에서 좀 점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그거를 점검하려면 수리센터로 일단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동안 에어팟을 못 씁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수리 점검을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연 제품과 비교를 해봤어도 이 정도는 다 발생을 하나 보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냥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결론이 약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에어팟 프로 1세대나 에어팟 프로 2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혀 바꿀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에어팟 4세대는 노이즈 캔슬링이 오픈형 치고는 상당히 좋지만 프로에 비할 바는 당연히 못 돼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이 호기심으로 기기 추가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기기 변경은 절대로 말리고 싶고요. 내가 에어팟 프로의 커널형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오픈형을 들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막상 에어팟 프로를 쓰다가 에어팟 4세대를 쓰면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불만을 가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고 쓰셔야 해요. 오픈형만 써야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에어팟 프로를 쓰고 계신 분들한테는 기능적인 문제도 있고 오픈형에서 오는 노이즈 캔슬링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 기기 변경을 하시지는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에어팟 4세대의 AS 후기를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팟 4세대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두 번째 에어팟 4세대 영상 확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